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사 8차시입니다.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배움 책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몽골이 이제 우리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은요, 바로 이 채씨 무신 정권 시기였는데, 몽골에서 이제 보낸 사신 이 저고여가 이 국경선 인근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고려인들의 손익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려인들이 뭐하러 그런 정말 무모한 짓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침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신 정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신인데 해서 이제 우리 싸우겠다, 항복하지 않는다 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최우 때 있었던 전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불교 국가를 보호한다. 불교가 이런 어떤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팔만대장경을 이제 조판하기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이 팔만대장경, 그렇죠? 몽골 침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중이, 자, 우리 그 지도층은 다 강화도로 도망갔어. 지금은 강화도에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이 몽골 애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지를 통해서 몽골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삼기 위해서 민중들이 대몽항쟁을 지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왜 칼을 휘두르는 걸 우리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주성과 처인성에서 바로 이 몽골군을 격퇴하는 승전보를 올리게 되는데 충주성 전투에서는 이제 바로 관청 소속 노비들이 항전해서 몽골군을 격퇴했고요. 처인성, 바로 이제 용인 부근에 있는, 원래는 이제 처인 부국입니다. 향부곡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큰, 이제 출신이었던 김윤후가 이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는 공을 세워서 처인 부곡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인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인성 전투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28페이지에 보시면, 처인성이 용인 뭐 이렇게 멀지 않죠. 우리 경기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충주는 우리나라 딱 중앙에 있는 우리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졌던 바로 그곳이죠. 요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나중에 강화도에서 삼별초가 진도로 옮겨갔다가 제주도로 옮겨가서 끝까지 저항을 한 거, 요런 것들도 이 지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 삼별초의 항쟁을 보면, 자, 고려의 개경 황도가 결정이 돼요. 이것은 몽골과 강화하겠다. 다시 말하면 항복한다는 뜻이었고요. 끝까지 우린 항복할 수 없다 해서 삼별초가 봉기를 해서 배중손을 중심으로 진도,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대몽항쟁을 지속했다는 거 지도에서 살펴봤고, 결국은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무신 정권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과 천민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싸웠고, 이제는 이제 몽골의 어떤 이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기존 어떤 문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천민이나 일반 농민 출신이지만 또 몽골한 애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우리 마치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소중한 문화재가 이제 뭐 불에 타기도 했고, 황룡사 9층 목탑, 우리 경주에 있었던, 그리고 초중부 대장경이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타서 이때 없어지게 됩니다. 아쉽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고려 후기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관제가 격화되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어떤 중앙 정치 조직에,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육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부 4사로 격화되었다고 하는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격화가 되었고요. 육부는 4사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중추원은 밀직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폐하,
태자. 그러니까 이게 황제 폐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의 어떤 칭호를 존칭을 했던 거에서 이제 전하,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태자 대신에 세자로 이렇게 원 간섭계에는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왕 명칭에 충성 충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충선왕, 충렬왕 이런 고려 후기의 왕이 몽골 원나라에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에, 어, 예, 명칭이 이렇게 됐고요. 자, 원에 부마국이 되었다는 걸 빠뜨렸네요. 그래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고려의 왕들이 반드시 자신의 부인 바로 이 왕후를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나라 황제가 고려의 장인어른이 되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왕직이 전에는 일정 기간 원에서 살아야 됐고, 이러한 어떤 정말 약간 수모를 겪었다는 것이고요. 영토를 상실합니다. 화주, 서경, 제주에 각각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광부가 설치가 되어 서경은 평양이고 화주는 조금 있다가 어디인지 살펴볼 건데 어쨌든 땅도 뺏겼다는 거죠. 자, 내정 간섭 당하게 됩니다. 자, 일본까지 이제 몽골군이 일본 원정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말씀을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일본 원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동행성은 그대로 존속했다. 그러니까 정동행성의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몽골의 관청 이름에 이제 행성이라는 걸 붙였고요. 정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운 관청인데 정동행성은 그것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것을 고려의 내정간섭기구화하였다라는 말씀. 그리고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 관리를 파견해서 또한 내정 간섭을 지속하였다는 겁니다. 자, 인적 물적 수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가져가요. 그래서 공녀나 환관, 여자들을 공녀로 잡아갔고, 또 남자들은 환관으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눈치도 빠르고 해서 이제 몽골 왕실이나 황실이죠. 네, 여기에 원나라 황실에 어떤 일하는 여자, 일하는 남자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간에 이제 문화가 크로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 몽골 사람들 모양의 어떤 이런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됐고, 이제 반대로 원나라에서는 이제 고려양이라고 하는 고려의 풍습들이 유행을 하게 됐다는 어떤 문화적인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됐고요. 자, 고려는 금은 인삼, 또 이 몽골 애들이 매를 좋아합니다. 사냥을 할 때 필요한 이런 특산물을 또 요구해서 여러 가지를 수탈당했다는 것이고 이 와중에 성장한 세력이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려 후기의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원파였고 이들은 고려 후기에 이제 도병마사를 개편해서 도평의 사사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고려만의 이 독자적인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였잖아요. 도병마사가. 그런데 이름이 도평리사사로 바뀌면서 최고의 어떤 정치적인 업무를 맡는 기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대농장을 차지하고 농민들을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이 공민왕이 고려 말에 개혁을 하게 돼요. 요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나올 가능성은 선생님이 봤을 땐 10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했는데 기철의 누이가 바로 누구냐? 기황후라고 해서 공려로 이 원나라에 끌려갔는데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동생 기철은 얼마나 이 정말 기철이 자기 신의 형제가 그죠? 브라더가 이 원나라 황실의 황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제 예, 정말 이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고려 안에서 가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공민왕은 과감하게 기처를 쳐냈다, 숙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해서 이제 몽골에 어떤 저항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몽골풍 하지 마. 그리고 왕실 호칭과 관제를 다시 복구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 아까 이제 쌍성 총관부를 아, 를 설치해서 이 원이 몽골이 화주 이북의 땅을 뺏었다고 했는데 그 땅을 다시 수복한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땅을 원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최후가 설치했던 인사권을 이 행사하기 위해서 이 최후가 설치했던 정방을 폐지하면서 국왕이 다시 인사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 나 혼자 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권문세족이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친원 세력. 그래서 이 신진 세력을 이때 등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불렀고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더 강화하고 과거제를 정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왕은 항상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 바로 밑에 귀족 세력을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신라 중대라고 하는 시기에는 왕이 육두품과 손을 잡고 진골귀족을 억압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고려 말에는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문세족 세력을 약화해야 됐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혼자는 힘드니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았다. 지금 패턴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역사는 되풀이된다. 약간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러한 이거 두 번째 거 빠뜨릴 뻔했어요. 자, 국민왕의 개혁의 이제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담당한 게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요. 전민 변정도감은 뭐냐면 이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이거 어디서 옛날에 배운 것 같죠? 예, 바로 예, 광종 때 노비양건법하고 매우 비슷한 광종 때는 고려 초기니까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비양건법을 실시했다면 바로 이 국민왕 때는 권문세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권문세족에게 대항할 세력으로 신진사대부를 키워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 반전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국민왕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요. 이때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웠지만 외부적으로도 이제 원나라가 슬슬 망해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할 때였는데 이때 이제 반원 세력으로 이제 이 원나라에 저항했던 애들이 홍건적입니다. 빨간색 두건을 쓰고 그래서 오늘 홍건적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 모자 선생님이 쓴 거예요. 이렇게 혼적이 이제 원나라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 국경선 인근에서 고려를 굉장히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는 외국이 막 이제 침범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에서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이 최영과 이성계였다. 그래서 고려 후기의 최고의 권력자 최영 그리고 신진 어떤 무인 세력을 대표하는 굉장히 잘 쌌던 이성계 이들이 이제 어떤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권문세족이 강하게 반발해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은 암살되면서 결국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자, 신진사대부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들은 지방 향리의 자제로서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문불,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금수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중산층 정도 되는 거죠. 뭐 34평 아파트에 살면서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서 그죠?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이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였다는 것이고 이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바로
고려 후기에 고려에 들어온 새로운 신유학입니다. 예,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 권문세족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부정부패가 심했던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권문세족과 맞섰다는 거고요. 결국은 고려는 이제 이 신진사대부가 또 둘로 갈라지게 돼요.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세력, 구세력과 싸우는 신세력. 신세력은 결국 승리를 하지만 두 개로 갈라진다. 요거를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서 더 급진적인 자들이 급진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가 되었고, 사대부들 중에서도 조금 더 온건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고 개혁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려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온건파 사대부인데, 급진파 사대부는 말 그대로 고려는 썩어서 희망이 없다. 이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 바로 이성계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제 그 과정을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봤는데 이제 드디어 원나라 망하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질 때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명나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고려 영토를 뺏으려고 하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원나라한테 뺏은 건데 이거 우리 땅이다 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래서 이제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하라고 하는 바로 이 강의 동쪽 여기가 요동인데 요동을 우리가 정벌 하자. 근데 이제 문제가 당시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장마철이 되고 이래서 활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잘 나가지도 않고 실제로 활이 생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습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유동정벌의 명을 받은 이성계가 고민을 하게 되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거의 이기기 힘든데. 해서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압록강 끝에 있는 위화도에서 유턴을 하게 되는 거죠. 회군을 해서 바로 고려를 멸망시키게 됐다. 이 최영을 제거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는 고려 지배층의 변화가 나와요. 자, 호조, 그죠? 우리 광종, 뭐, 태조 왕건과 광종 때 맞서 싸웠던 지배층이고, 이제 문벌 시대가 됐죠. 그래서 문벌 시대가 쭉 지속이 되다가 이들의 어떤 모순점이 드러난 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닙니까? 그 뒤에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때 몽골이 침입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정권 시대 끝나게 되고 이 원나라의 침입기로 들어가면서 권문세족이 지배층이 되었고 이 권문세족을 떨쳐내려고 개혁을 했던 왕이 공민왕이지만 결국은 공민왕 때 성장한 신진사대부가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 여기까지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선생님이 요 필기한 내용 그다음에 요렇게 중요한 표시를 한 것들은 똑같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